예,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그 헌법 교육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저는 그 헌법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어, 시작을 같이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아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016년에 손바닥 헌법처럼 만들 때 헌법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고, 헌법 강사 교육 때는 매번 이걸 했기 때문에 뭐 이미 앞에서 두 번, 세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코로나 좀 격리 중이에요. 격리 중이라서 지금 기침이 좀 가라앉긴 했는데 계속 말을 계속하면은 기침이 날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또 꾀를 또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은 거를 그냥 오늘 새로 들어오시는 이제 강사 교육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좀 돌아가면서 1부터 14까지 제가 나눠놨거든요. 예, 1부터 14까지를 한번 이제 한 분씩 1 읽고 두 번째 2 읽고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읽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보완 설명 조금 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바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여러분 질문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 거라는 책으로 내가 다 써놨어요. 이거를 2016년부터 강의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예 좀 더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2019년에 책으로 냈습니다.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 거야 해서 저희가 회원들한테는 그 전에 이제 생일 잔치 때마다 한 권씩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요약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어느 분이 새로 들어와고 모르니까 그거는 우리 강정미 상임이사님이 좀 이렇게 쭉 정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 읽으면 그 다음 좀 다른 분 읽을 수 있도록 미리 읽는 순서를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미 이사님 되겠습니까? 이주영 이사님, 네, 그, 코로나 확진자이신데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요번에 새로 참가하신 분 중에, 아, 지금, 그, 1번, 1부터 1번부터 14까지가 나눠놨어요. 네. 14까지 나눠 놓으셨으니까, 그, 마음이, 제가 호명하기보다는, 그, 저기, 원하시는 분이 한 번씩 한 챕터씩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시느냐 하면 그러면 이사님 읽으실 때 이렇게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똑부러지게 정해놓았습니다. 국호에 들어간 민국과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의한 권리를 갖고 있는 시민, 곧 국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정치 체제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한 까닭은 그만큼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정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개최한 임시의정원에서 신서구가 제안하고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정한 이름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사만, 마한, 머리, 진한, 물, 변한 불의 나라로 일컬었습니다. 한은 하나, 하늘, 화나다, 밝다, 크다 같은 뜻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신채호는 옛 조선의 구성을 사만오부로 보았습니다. 1897년 고종이 조선을 끝내고 새 나라를 열면서 사만을 하나로 통합한 큰 한이라는 뜻으로 대한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국이라 해서
제국을 붙여 대한제국이라고 정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우리 결의가 5천년 역사를 이어온 여러 군주제 국가의 마지막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때 민주국으로 바꾼다는 뜻을 담아 대한민국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상임사님 역시 아주 아름다워서 목소리 잘 읽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그리고 또 국호에도 일단 민국이라는 말을 넣었죠. 나라 이름에도. 그 다음에 헌법 제1장에도 또 1조에도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해놨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강조한 게 그만큼 우리는 당시로서는 민주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 물론 이제 이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건데, 이렇게 대한이라는 말은 어떻게 세운 건가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세웠을 때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1895년에 이 이름을 정했을 때도 일부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조선이 무슨 큰 땅이라고, 중국보다도 택도 없어 작고, 러시아보다 작고, 미국보다 작고, 일본보다 작은 땅을 가진, 인구도 얼마 2천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한제국이라 이름을 붙였냐, 대자를. 그래가지고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좀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걸 누가 했냐면 이준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준 여사 글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대한이라 했다라 가지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땅도 작고 나라도 작으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큰 나라라는 것은 땅만 크다고 큰 게 아니다. 큰 인물이 있으면 큰 나라인 거다. 그리고 큰 인물이라는 것은 국민이 많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각각 국민들이 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큰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큰 나라인 거지 땅이 크다고 인구가 많다고 큰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한에 이거는 삼한을 모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삼한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마한, 진한, 변한이죠. 근데 마한, 진한, 변한은 한자음이라고요. 한자음이고 실제 우리말은 뭐였는지 모르죠, 그죠? 예. 근데 신채호 선생이 이거를 이제 조선 상고사에서 해설을 했어요. 신채호 선생님은 뭐라고 해설하냐면은 마한은, 그러니까 조선은 옛 조선은 삼한 오부제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 삼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한,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한, 제일 으뜸되는 한이 있고, 진한은 질다, 질은 그래서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게 한자 음으로 차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의 나라, 들의 나라, 땅의 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이 삼한이 다 모인 것이 이제 조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이라는 말 뜻은 원래 해가 뜨는 땅이잖아요. 해가 뜨는 땅. 그런 해가 뜨는 밝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한산, 즉 태백산도 밝은 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신실을 세우고 나라를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신채호 선생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건 신채호 선생뿐만 아니라 박은실 선생이라든가 뭐 그전에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삼한을 다 모았다. 그리고 오부라는 거는 우리가 고구려제도도 그렇다는 거죠. 고구려도 오부가잖아요. 이제 그런 건 뭐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 시간을 있으면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몇 개 나라 이름을 쭉 거쳐오다가 다시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옛날 조선 이름. 그래서 이제 옛 조선과 근세 조선으로 나눈 겁니다. 근대 조선으로. 근데 근대 조선에서 이 고종 황제가 이제 다시 생각하니까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은 황제국이 되겠다. 다시 황제국을 되찾아야 된다. 해서 황제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 이름을 정하는데 뭐라고 할까 했을 때, 고종 황제의 이제 그때 나라 뜻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원래 삼한의 땅이다. 원래 삼한의 땅이고 그 삼한이라는 것은 진한, 마한, 변한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나의 대한제국이, 이게 이제 조선이 삼한에다 모인 거잖아요. 조선이. 그러니까는
그 조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한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나라 이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걸 붙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거는 이제 또 붙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대한민국 나라 이름을 이게 민국을 붙인 거는 사실은 또 중화민국을 딴 것도 있어요. 예, 중화민국도 이제 신해혁명 한 다음에 그 손중산 선생이 이제 나라 세우면 중화민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이라고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 붙였다라고 나라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해설해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누가 읽으시나요? 네, 상해에서 한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아요 이번엔요. 어차피 오늘 이거 다 읽어야 끝나니까. 예, 빨리. 음소거 하시고 상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최재숙입니다. 네, 대한민국 반갑습니다. 국호는 어떻게 계승되었을까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 제1호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제정한 이후 제5차 임시헌법 개정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제1조에 넣어서 계승하였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재헌국회에서 제정하고 7월 17일 공포한 재헌헌법 제1조에서도 이를 계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 개헌을 한 현재 제10호 헌법까지 104년 동안 제1조 1항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한 상해를 상하이로 고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네, 우리 상하이 최재석 회원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1895년에 대한제국이 된 거죠, 그죠? 대한제국이 걷고 대한제국이 이제 망하고 나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한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정해놓은 것을 그 다음에 헌법이 바뀔 때마다 헌법이 바뀐다는 얘기는 나라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헌법은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임시 그 헌법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만드는 그 임시 헌법이 그냥 쭉 해방까지 온 게 아니에요. 5번이나 바뀌어요. 그것도. 첫 번째 바뀐 거는 9월 11일, 1919년 9월 11일 다시 이제 2차 헌법을 만듭니다. 개정을 해서. 그렇게 된 까닭은 그 6개의 임시정부들을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도 한성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하면서도 한성정부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고 그 다음에 3차 개정 때도 역시 마찬가지. 예. 그런 이제 대통령제로 바꿀 때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석제로 바꿀던 4차 개정 때도 똑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써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고 이제 5차 개헌이 그 1944년에 건국 강령에 맞춰가지고 이제 곧 그 해방이 될 텐데 해방이 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1년 안에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1년 안에 국회를 만들어서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헌법을 다시 만든다 그래서 그때 5차 개헌 헌법은 해방된 다음에 세울 그 나라의 헌법이에요. 그 나라 헌법.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5차례를 개정하면서도 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계속 개정시켰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 점령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국과 소련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너희들이 독립하는 건 해주겠는데 일단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만에 못하고 3년이 걸리는 겁니다. 3년이 걸려 3년 뒤에 이제 다시 정식 재헌국회를 5월 10일 날 뽑고 재헌 그 헌법을 만들 때 7월 12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7일 공포할 때
이때도 어떤 나라 이름을 정하냐는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국회에서. 그 내부에서 보면은 뭐 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그렇지만 결국 대한민국으로 다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우리는 재건한다. 1919년 세웠다가 1945년 들어오면서 일단 문을 닫혔잖아요. 그걸 다시 재건하고 이제 이어간다.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재헌헌법에 명시한 거죠. 그러고 나서도 9차에 거친 헌법 개정이 일어나요. 그것도 특히 이 전면적인 전문 개정이 몇 차례 있었어요. 4.19 때 있었고 5.16 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60 항쟁 이후에 시민혁명이 있었고 이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계속 이어가죠.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부터 지금까지 104년 동안 꿋꿋하게 우리가 지켜온 나라 이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두 개인데 1948년 9월 9일 날 세운 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래서 7월 17일 날 남한 정부가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그 임시정부 상해 정부의 그거를 법통을 이어간다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자기들은 그걸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은 조선을 잇는다. 그렇게 해서 조선이란 국호를 그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우리 민족이 두 개의 나라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계승해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누가 이제 또 읽으실까요? 3번인데요. 제주도의 이현주 이사님 가능하실까요? 제주도의 이현주 이사님. 음소거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답니다. 이현주 선생님. 네, 어려우시면요. 그 광주광역시의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네, 광주광역시 유영숙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번.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잔치, 곧 생일잔치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두 알고 계시지요? 생일이면 미역국을 먹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서 꽂아놓고 축하 노래를 부르지요. 그런데 국민 한 사람이 모두 주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생일잔치는 왜 하지 않나요?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가 태어난 날이 없나요? 독립기념일이 없나요? 개인이 태어난 날이 있듯이 학교도 태어난 날이 있고 회사도 태어난 날이 있고 시민단체도 태어난 날이 있어 이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 독립기념일은 왜 안 하나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가 언제 태어난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독립기념일이 언제인지 군주국에서 민주국을 바꾼 혁명일이 언제인지 모를까요? 제가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기념일은 1919년 3월 1일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만들고 헌법으로 운영하는 헌법에 의한 나라입니다. 곧 성문헌법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도 헌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언제일까요? 한 번이라도 헌법을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써 놓았습니다. 나라에서 헌법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국민 스스로 읽지 않으니 모를 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앞에서
생일을 기념한 거를 해본 일이 없을 거라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본부에서는 해마다 생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3월 1일이면은 우리가 최소한 100명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해보자. 이렇게 소박하게 마음을 갖고 첫 번째는 국회 소강당에서 빌려서 생일 잔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태화관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엔 또 중요한 게 어딜까 할까 한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백범기념하는 것을 하자 그랬었는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하고 그냥 줌으로다가 생일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전 국민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생일이니까 전 국민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생일 잔치라고 즉 대한민국 그 건국일이라고 대한민국 독립기념일이라고 대한민국 독립혁명일이라고 우리가 즐겁게 같이 축하하는 자리가 없잖아요. 온 국민이요.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 기념일로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지금. 그 다음에 3월 1일은 3.1절이라 해가지고 그냥 만세 부른 날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3월 1일을 저희는 생일 잔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소망이 우리 회원들은 한 지역지역에서 10명이라도 모여서 3월 1일은 즐겁게 같이 노래하고 놀고 춤추고 해서 3일 이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그때 7,000명 이상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거의 6, 7만 명이 다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세워서 임시정부를 구성했고 독립군을 만들었고 독립전쟁을 시작했죠. 독립군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독립군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독립군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 전에는 의병이라 그랬어요, 보통. 의병은 왕을 위한 군대죠. 왕을 위한 군대였는데, 그건 이제 대한제국 때는 의병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때는 독립군이었어요. 이런 그 독립군들이 거의 27년 동안 독립전쟁을 한 겁니다. 27년 동안 독립전쟁을 했는데 그 27년 동안 독립전쟁 하면서 앞에 총 들고 나가 싸운 사람도 있고 뒤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준 사람도 있고 또 보급을 해서 준 사람도 있고 정말 뭐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상하이 교민들이 많이 참 애썼지만은 하와이나 멕시코에 있는 분들은 그 사탕수밭에 일한 걸 갖다가 11조를 바쳤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바쳐가지고 했는데 사실 다 이분들은 다 독립군이죠. 독립군대라는 게 꼭 총칼을 두고 앞에 한 것만 군대는 아니죠. 뒤에서 보급을 해주신 분들 그걸 조직하고 밀어주고 한 분들은 다 같은 군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27년 동안 이렇게 싸우면서 얼마가 돌아가셨는지 부끄럽게도 우리는 몰라요. 지금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대강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저는 한 30만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미국은 독립전쟁 7년 동안에 5만의 병사들이 죽었다래요. 물론 그 밖엔 더 일반 시민들은 더 전쟁이 나면은 군인보다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죽죠. 더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때 사상자 350만 중에요. 일반인이 80%였어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이거는 현대전이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7년 동안 독립전쟁 동안에요. 독립전쟁에 거의 30만이 직접 총 들고 싸우다 죽으신 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로선 거의 한 100에서 200만 정도는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거나 송화강에서 완전히 다 뭐 학살당하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렇게 징병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수백만이란 말이죠. 200만 가까이 이상명 말한단 말이죠. 어떤 분은 동학 때부터 그렇게 학살당한 이런 그 학살당하고 죽으신 분들은 450만으로 추정을 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더 엄밀하게 연구를 해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몇 대 후손들이 우리 자기들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 정말 한 방울의 피까지 바치자고 해갖고 이 세운 대한민국의 우리 대한민족의 후손들이 그 성과로 이렇게 잘 살고, 그죠?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축하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3.1절을 갖다가 뭐 검정 양복 입고 엄숙하게 지내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게 아니라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축하하는 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즐기자.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시는 선녀님들이 봤을 때, 아, 나의 피 한 방울이 저렇게 우리 후손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구나.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자라는 거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후손들이 할 일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3월 1일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곳에서 생일떡 해놓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감사하고 즐기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절보다 더 정말 전 세계에서 이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지금 전 세계 각국에 다가 있어요. 그 전 세계에서 이 3월 1일 우리 독립혁명회를 갖다가 축하하는, 민주국가를 만든 걸 축하하는, 그리고 민족의 세계 평화를 향해 나가는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헌법에 있다 그랬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손바닥 헌법제 17쪽을 먼저 펴시고 4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번은 누가 읽으실까요? 네, 지금 4번에 손바닥 헌법책 17쪽을 펴보세요라고 하셨잖아요. 그 손바닥 헌법책을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네네. 그럼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그냥 들으시고. 네네. 그러면 선생님들 손바닥 헌법책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 또 앞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그건 읽어보시고요. 우리 그 상혜 선생님 한 분이 또 4번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상하이 고경입니다. 네. 4번. 손바닥 헌법책 17쪽을 펴보세요. 10호 헌법 전문 앞글, 곧 앞글을 읽어보세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밝혀놓은 것이고 이하 130개 헌법 각 조항들은 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본법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헌법 앞글입니다. 무엇을 계승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다시 읽어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이에요. 민국이 아니고.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16쪽을 보세요.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재헌헌법 앞글에서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재건한다고 했습니다. 재헌헌법에서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를 찾아가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하여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정부 법령 제1호가 있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1쪽이요? 1쪽입니다. 네. 선포문과 선서문이 있는데 선서문 첫 번째 문장에서 존경하고 경애하는 우리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곧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해서 새롭게 태어난 원년 원일이 1919년 3월 1일이라고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분명하게 대한민국 원년 원일은
1919년 3월 1일이라고 못을 쾅쾅 박아놓았습니다. 3.1절이 대한민국 독립기념일, 태어난 날, 곧 생일입니다. 또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세워온 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이라는 군주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국, 국민이 함께 운영하는 공화국, 곧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독립혁명인 것입니다. 독립혁명일인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고경희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이거 3번을 짚어 올라갔잖아요. 계속 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맨 뿌리 끝에 가서 딱 해놓은 거죠. 1919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을 선언한 날이 독립기념일인 거예요. 이제 그건 또 뒤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를.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읽어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3가지, 그러니까는 지금 현행 그 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읽으시라 했잖아요. 재헌헌법에도 대한국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하이에서 만든 이 임시헌장 1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2천만 동포 국민이여라고 했어요. 2천만 동포 국민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3개인데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이거는 명백해요. 이미 우리 지금 10호 헌법에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국호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국민은 그랬어요. 재헌헌법에서도 이미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국민은 그랬어요. 재헌헌법에서도. 그런데 1919년 이때는 없잖아요. 나라 이름 아직 대한민국이 없으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만드냐? 우리 2천만 민족이 만든다라는 거죠. 2천만 동포가. 그래서 우리 2천만 동포 국민이요.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합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2천만 동포 국민이어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 그 전 헌법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우리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을 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만드는 거죠. 10호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동안 1989년 10월 29일 발표한 여기도 그동안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든답니다. 그게 헌법이라는 건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헌법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는. 더구나 그건 다 전면 개정이었어요. 전면 개정이었으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1919년 3월 1일을 우리의 독립기념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헌법에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문은 앞전자를 썼기 때문에 앞글이라고 이호덕 선생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는데, 앞전자니까 앞글 또는 뭐 머리글도 될 수 있고 바탕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논을 해서 다음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이것도 명백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제6공화국 헌법이니까 제7공화국 만들 때는 이런 것들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5번 읽어주세요. 네, 고연희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5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 거 할게요. 왜냐하면은 핸드폰이어가지고 가려져가지고요.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권은숙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음소거 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지금 참가자 중에 가능하신 분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읽을게요. 3일절은 이찬아 선생님이세요?
네, 하하, 네, 감사합니다. 3.1절은 곧 대한민국 독립혁명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이고 5천년 역사를 군주국으로 이어오다 처음으로 민주국을 세웠으니 혁명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3.1 독립만세운동을 3.1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을 보면 3.1 대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더 강화시킨 것이죠. 3.1 독립만세운동이 대한민국 탄생시킨 데서 나아가 중국의 오사혁명과 베트남 해방운동,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식민지 해방운동의 불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명시한 비폭력 투쟁 원칙은 인류 역사에서 비폭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의 시성 칼리 지브라는 우리나라를 동방의 빛이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대 경축절이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입니다. 이제 한글날도 들어가서 5대 경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3.1절만 뜻을 빼놓고 날짜로만 표기했습니다. 이제는 3.1 독립기념일, 3.1 독립절, 3.1 독립혁명일처럼 그 뜻을 분명히 새기는 이름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1절이라는 말을 저는 독립혁명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 대한민국 독립혁명일이니까 그렇게 바꾸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다 그 뜻에 따라서 붙였지 숫자를 붙이지 않았잖아요. 광복절을 8.15절 뭐라든가 제헌절을 7.7절, 개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3.1절도 그냥 우리가 3.1 뭐 독립혁명일이라든가 독립절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우리가 정확히 뜻을 알게 써줘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강화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 3.1 만세운동,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만세운동이죠. 3.1 만세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점점 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가치를 점점 더 깨달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냐하면은 3.1 이 독립만세운동이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탄생시키는 데는 나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인류사에서 어떤 그 평화 운동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평화롭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걸 공식으로 선언해 놓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전에는 우리 평화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죠, 늘. 예, 그냥 하다가 전쟁 나고 총칼 들고 나가 싸우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뭐 미국 독립혁명들 다 총칼 들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신해 혁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3.1 독립만세운동 이거는 유독 선언서에 평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평화. 예, 평화로운 행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언문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게 이게 참 그것도 뭐 말 세 가지 딱 선언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평화, 비폭력 평화 투쟁을 선언한 거죠, 이게. 물론 일제히에서 이것이 피바다가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1 혁명이 만세운동이 중국의 오사혁명이나 베트남 해방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중국도 이렇게 보니까 조선에서 일어난 걸 보면서 많이 자극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베트남은 특히 요새 호치민 선생이 북경에 와서 있을 이쪽 우리 독립운동가라도 교류도 했었고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이명필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영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 이런 것들도 결국 그 후에 이 비폭력 평화 독립운동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3.1 만세 만세운동은 식민지 해방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쪽 우리 아시아 쪽에 아시아 식민지 해방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자꾸 연구를 해서 더 찾아내고 더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비폭력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게 뭐 지금 저 혼자 말인지
아니면 연구를 해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다만 하여튼 처음 선언문에 이렇게 명백하게 비폭력 평화운동을 못 박았다라는 것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죠? 그다음에 6번 읽어주세요. 네, 상해 선생님. 네네. 편하신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대한민국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군주국이 망하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전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를 내세웠습니다. 어느 민족이 세운 고대 국가에서 이런 이념을 내세운 나라가 있는지 저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조선은 민본주의를 내세우면서 건국했습니다. 나아가 민은 곧 천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왕과 지배계층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거쳐 1860년 누구나 하늘님이라면서 계급을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동학이 나타났고 국민의 30% 이상이 동학교도가 되었습니다. 1894년 동학혁명은 그 불꽃입니다. 그러나 관군과 제국주의 무력에 침탈당하고 끝내 민중의 힘을 억누른 우유부단한 국왕과 친일 매국노 이관용을 비롯해 몇십 년 동안 권력을 일당 독재로 장악해온 노론들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세워온 마지막 군주국이 망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설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건국신화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딱 세우면서 처음부터 인간 세계를 널리 이렇게 한다라는 걸 내세웠을까? 못 본 것 같아요, 아직요. 그리고 또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 안중근 때부터 그래. 안중근 그 동학 평화론부터 보면은 우리 대한이 독립을 해야, 자주국이 돼야 동북아가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그 동북아가 평화로워야 세계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한 100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독립선언문을 제가 중요한 것들을 살펴봤는데 대한독립선언서나 3.1 독립선언서나 뭐 2.8 독립선언서나 모든 독립선언에서 꼭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해야 세계 평화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세계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즉 나라를 세우는 것을 평화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나? 다른 나라에? 그런 걸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특히 조선은 근대 조선에 들어오면서 민본주의를 내세웠어요. 공식적으로 아예. 이거는 물론 정도전이 이제 철학이죠. 이게 철학인데. 그래서 민본주의를 또 내세우면서 민이 백성이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한 그런 건국 정신을 가진 나라가 있나? 라는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뭐 세계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특히 조선은요. 영조 이후로 어떤 분이 그 조선의 이제 조선 왕조 실력을 분석을 했는데 영조 이후에 민본이라는 말이 2,000 몇 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민본이라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본이라는 게 물론 이제 유교적인 관점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려왔다는 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민은 곧 하늘이고, 그죠? 민심은 천심이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1860년에 최재원은 아예 모두 누구나 다 하늘이다. 그래서 사민공상의 계급을 타파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타파해서 평등을 주장하고 아이와 어른의 세대평등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녀평등, 세대평등, 계급평등을 주장하면서 나타난 사상이 동학인 거죠. 이런 그 물꼬, 1894년 동학혁명 그 물꼬를 따라서 결국 그게 힘이 돼갖고 보면 3.1 혁명까지 와요. 또 그 힘이 모여서. 그리고 3.1 혁명의 그 힘이 또 계속 독립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오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이 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학혁명을 누른 거, 관군과 특히 나중에 대한제국 이후에는
이 노론파들이 계속 일당 독자하면서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저는 노론들은 역사에 사죄해야 된다고 봐요. 노론들은. 예, 노론들이 거의 일당 독자를 60년 했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주국이 망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 군주국이 망하는 순간 1910년 8월 22일 딱 두 가지 논리가 갈라집니다. 바로 이게 7번이에요. 네, 7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우리 국민에게 주권이 돌아오다. 이에 안창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주권 대민의 논리를 바탕으로 5천년 역사 이래 우리 민족이 세운 모든 국가의 주권은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대한제국 주권은 국민이 황제에게 이임했던 것이므로 황제나 대신들 마음대로 다른 민족이 세운 나라에 넘길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조약을 하는 순간 황제는 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그 주권은 바로 국민 구성원인 우리 민족에게 돌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91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망한 치욕스럽고 슬픈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구한국이 가고 신한국이 시작하는 기쁜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2천만 동포 뜻을 모아 세운 나라, 민국을 세울 의무가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국가인 대한은 망하지 않았다. 신채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국가는 형식적 국가와 정신적 국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신적 국가가 먼저 태어나고 형식적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며, 형식적 국가가 망하더라도 독립정신이 있는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대안은 망했지만 정신적 대안은 독립운동가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10년 동안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준비해서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 장례 기간에 독립혁명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박수는 좀 과감하게 쳐주시죠. 안 들려도. 각자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1910년 8월 22일 사실은 강제로 이제 침탈이 일어나잖아요. 병합이. 그 뭐 일본 현병들이 쫙 포위하고 총들이 되고 대신을 갖다 도장 찍으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건데, 그리고 발표는 29일 날 해요. 그래서 8월 29일이 국치일이에요. 대한민국 임정부가 3대 그 경절을 이제 3대 그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하나가 3일 혁명일, 그 다음에 하나가 국치일, 그 다음에 하나가 개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국치를 보는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대한제국은 망했다, 대한은 망했다 라고 한 거예요. 대한은 없어졌다 라고 했는데, 안창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안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은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죽은 게 아니다. 망한 거 아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우리가 좀 땅을 빼앗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점령당한 거지, 점령당했다 우리가 망했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땅이 점령당하면은 어디로 가요? 망명정부를 만들잖아요. 처음 망명정부 만든 사람들이 국민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는 연해주에 있었죠. 연해주에 국민회의가 그 누구죠? 연해주 요즘 자꾸 제가 이름을, 예, 그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돈을 내줘가지고 연해주에 있었고, 하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 중심이라서 미국에서 국민회가 만들어지죠. 이걸 원래 전국에 다 만들려고, 전 세계에 다 교민들인데 다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회의 논리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논리를 보면은 미국에서 신한민보라는 그 신문에도 이렇게 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연해주에 있던 국민회에서는 8월 23일 날, 23, 그러니까 벌써 발표되기 전에 22일 날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23일 날 발표를 해요. 뭘 발표하냐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제국의 그때는 대한국의 주권은 우리가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600명 정도의 서명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러시아 말, 영어, 뭐 한문어, 프랑스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각국 공사에다 보내요. 예, 보내면서 우리는 망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정신적인 국가가 정신적으로 나는 그 나라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나라는 정신적으로 망한 게 아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참 저는 그 시대에 어떻게 8월 22일 날 그렇게 했는데 23일 날 다 준비했다는 거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23일자로다가 딱 발표했는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내부에도 이 국 내부에 찍은 사람들 중에도 그걸 알려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밖으로다가 알려준 사람이 있고 그때 선언한 8,000 몇백 명이 유인석이 대표예요. 유인석 선생님이 대표고 그저 8,000 몇백 명이 거기에 서명을 자기 이름을 올려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유인석 같은 경우는 유인석 선생님은 최익현이라든가 이송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은 학파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들은 노론이 아니에요. 아니고 주로 이제 이학로 계열의 그때 양명학파라 그러죠. 뭐 이학로 계열의 학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학로 계열의 학파들인데 그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전교제 이렇게 의병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연해주로 만주로 가서 연해주로 망명해서 거기서 망명 정부를 세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기억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사실 그거는 찾아서 그게 망명 정부였다는 것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봐요. 밝혀서 좀 우리가 역사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제 국민들 그때 대한제국 국민들 볼 때는 고종 황제는 역시 황제죠. 했어도 왕이란 말이에요. 그때도요. 그러다 이제 고종 황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딱 하면서 우리는 민주국가를 만들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3.1 만세운동에 동참해 주셨지 않나. 만약 고종 황제가 살아계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동참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노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8번 읽어주세요. 9번. 8번인가요? 네. 황미란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음소거 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안창호 선생이 6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했습니다. 3.1 독립혁명일 이후 국내와 해외 몇 개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가정부, 조선민국, 신한민국, 고려공화국, 연해주 국민회, 미주 국민회가 나타났는데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안창호가 앞장서 노력하여 1919년 9월 11일 한성가정부를 법통으로 하면서도 국호와 헌법은 상해에서 세운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기본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 원년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상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제정한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곧 4월 11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헌법을 개정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1 만세운동 독립혁명일 이후에 국내와 해외 몇 개 임시정부가 나왔어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만든 거죠, 그죠? 여운형 중심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운형 전쟁이 상하이에서 이미 1918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 이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한성가정부는 역시 상하이에서 파견한 분들이 와서 조직을 해요. 와가지고 연통망을 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세워야 된다 그래서 4월 23일 날 한성가정부를 13개 임시대표들이 모여서 원래 합니다.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도 13개 임시대표들이 모여서 한 거고요. 한성가정부는 국내에 있던 그 대표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1 혁명 일어나기 전에 만세운동 시작 전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시는 분들은 이미 국내에서 출발을 했어요.
상하이로 모인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가령 김구 선장 같은 경우도 3.1 이 만세운동에 참여 안 해요. 그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해서 청도로 해서 또 안동, 청도 이쪽으로 해서 상해로 가요. 이 사람들이. 그게 모인 게 4월 9일이랍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임시의정원이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한성에서는 이제 한성 내부에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조선민국, 신한민국, 고려공화국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건 왜 나오냐면은 이런 그 신분이 돌았어요. 이게 우리가 정부 선언했다라고. 조선민국 같은 경우는 평양 쪽에서 이게 서울이고, 신한민국이 평양 쪽에서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고려공화국은 만주 쪽에서 나왔다라고요. 이런 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문서 정부라 해요. 문서 정부. 문서로만 존재해요 지금. 그 다음에 연해주 국민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1910년에 조직한 거고요. 미주 국민회도 이미 조직했던 거고요. 여기도 미주 국민회도 자기들이 그 미국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대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우리한테 이걸 달라. 이제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이걸 나서서 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게 유임되죠. 심지어 미주 같은 데서는 국민회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군사학교까지 만들어요. 군사학교도 만들고 그런 걸 미국에서 정부가 이렇게 눈 감아주는 거죠. 미국 정부가 눈 감아주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뭐 문서 정부건, 페이퍼 정부건, 실체가 있는 정부건 전부 다 민주국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다 민주국을 주장했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제로 있는데 대통령제로 보면 이승만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 당연하죠. 이승만은 왜냐면 만민공동의 그 인사죠. 아주 유명한. 거기다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에요. 프린스턴 대학 나오고 정치학 박사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는 왕족이라 그랬고 프린스턴이라고. 예, 사실은 전주시 중에서는 효령대군파인데 왕족이라고 그렇게 헛소리 치고 다녔고.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지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때 높았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또 윌슨 대통령과 사자간이다 이래가지고 세 군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손병희가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상해에서는 국무총리제를 했죠. 거기는 국무령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군주국을 주장한 건 하나도 없어요. 페이퍼 정부에서도 다 민주국을 주장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상하이에 했던 것. 그 다음에 한성 가정부도 사실은 페이퍼 정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임시대표만 모였던 거지 내부에서 조직을 계속 유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 만주와 연해주를 국민회가 지금 연해주 국민회가 통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최재형 씨가 막강한 그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재형이 자기 걸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의 재력 때문에 만주 독립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실체가 있고 제일 강해. 제일 강하니까 여기 분들은 일로 오라 그랬어요. 글로. 그리고 미주는 또 역시 미국이라는 그 특징이 있고 거기에 안창호가 워낙 잘 조직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또 강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모자라는데 서로 자기 뜻을 다 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운형이 이제 한 것처럼 상하이가 제일 적격이다. 왜? 만주하고도 그래도 연례 가깝고 미국 가면은 그게 못 오잖아요. 그리고 국내로도 쉽게 연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개가 많아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쉽게 할 수 있다. 조개가 많기 때문에 도망 다니기도 좋고 조개에서 조개를 넘어가 버리면은 못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면서 거기가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 당연히 연해주로 가면은 좋긴 한데 러시아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거길 못 믿겠으니까 자기가 만일 걸로 갔으면은 다 해체됐을 거예요. 국민회가 해체당한 것처럼. 결국 러시아는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 맺으면서 국민회를 해체시켰고 최재형을 결국 죽음을 당했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참 이 상하이를 선택한 건 저는 정말 신의 묘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모아야 되는데 이 세 파가 계속 싸우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이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관을 해서 한성 가정부를 법통으로 하자. 거기 이승만이 대통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한 거니까 국내 거를 법통을 세워주자.
그래서 한산가정부를 법통을 하되 헌법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맞는 거를 그걸 법통을 하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최재형 쪽에다가는 대신 그쪽에서는 이제 국무령 쪽을 보내라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안창호가 그거를 다 해서 몇 개월 동안 노력해가지고 9월에 다 이제 단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통합 정부를 만든 게 9월 10일이래요. 참 힘들었죠. 예, 그렇게 힘들게 해서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창호는 대한민국을 세운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건국의 아버지다. 예, 근데 자꾸 이승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승만은 대통령을 2번씩이나 했지만 이승만으로서는 조금 부족해요. 모든 인적 조직, 물적 조직, 사상적 조직을 거의 저는 안창호에 의해서 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운형이라 당시의 소장파들, 소장파들이 잘 받쳐준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읽어주세요. 네, 최영만 선생님 음소거하시고 가능할까요? 정확한 명칭은 이렇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3.1혁명이나 3.1 독립혁명일, 대한민국 독립기념일 생일입니다. 1919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일입니다.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일, 대한민국 건국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1919년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 축하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 침략에서 해방되어 빛을 되찾은 날, 곧 광복절입니다. 1948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 재헌국회 선거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재헌절이며 대한민국 재건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뭐 이 명칭은 우리가 좀 더 논의하면서 더 다듬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3월 1일은 독립혁명일이다 라는 걸 주장하고 싶고요. 다음에 10번 읽어주세요. 네, 상에 계신 선생님. 베이징에 홍성님 선생님 계시죠? 들어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베이징 홍선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네네.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부터 대한민국 연호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임시정부,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는 1919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1년으로 계산해서 대한민국 연호를 썼습니다. 만주 국민도독부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고하러 가는 연락 담당자들 통행증에도 대한민국 2년이라는 연호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기록물이나 정부 요인 개인 기록에도 민국 연호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행사와 공문서에는 당연히 민국 연호를 썼습니다. 나아가 1948년 9월 1일 발행한 대한민국 정부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이승만 대통령 관련 기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 정부 수립 기념 목표에서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103주년이며 연호는 104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기억하고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개인 기록에 대한민국 연호와 서기를 병기하면 좋겠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펴낸 날을 대한민국 연호와 서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 저서에는 대한민국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주 국무도독부, 국민도독 죄송합니다. 군무도독부인데 제가 오타네요. 군무도독부인데요. 이건 최진동, 최은산 형제가 만든 것이고 봉오동 전투에 봉오동과 첨산이 큰 공원을 세운 그곳입니다. 거기서 보내주는 그
통행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2년이라고 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 책에 이 책에다가 이 사진을 제가 찍어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그 다음에 1948년에도 대한민국 30년이잖아요. 그때가 30년 기념우표에도 다 30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여기에 점이 쓰였다. 근데 이제 이게 연호가 그 후로는 좀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연호를 대한민국 48년 10월에 국회에서 연호를 그 단기로 쓰자고 바꿔버렸어요. 왜 단기를 쓰자. 단군기 연호를. 북한이 저렇게 조선이라는 걸 붙이니 우리는 아예 단기를 써서 우리가 더 오래라는 거를 세우자. 그래서 이 단기를 쓰는 바람에 대한민국 연호하고 서기가 이제 그때 사라졌던 거죠. 한동안. 그래서 제 개인 저서에는 이 책에도 제가 연호를 대한민국 연호를 써요. 제가 2015년 이후에 제가 쓰는 책이 한 지금 한 10권 되는데 다 저는 연호를 썼어요. 저 머릿말에다가. 여러분도 같이 연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11번 그 고현희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국토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인가요? 일부 보수학자들은 국가의 성립 요건은 국민, 주권, 국토인데 이 세 가지가 없다는 논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독립국가 역사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족을 국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임시헌장 3조에서 국토는 구한국, 곧 대한제국 영토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침략해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상태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떼강도가 들어와서 도망쳐 나와 이웃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이 없는 겁니까? 빼앗긴 것이지요. 강도를 쫓아내고 집을 다시 찾겠다는 굳센 정신이 있는 이상 집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국토를 되찾아 광복시키겠다는 결심이 있는 이상 국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각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 있는 이상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해나 미주나 만주를 비롯한 해외 교포들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세금을 보냈습니다. 하와이나 멕시코 교포들 가운데는 당시 세금으로 보낸 기록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희제를 비롯한 임정 첩보 조직인 연통제를 통해서 세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얼빠진 일부 학자의 탁상 공론을 따를 것입니까? 국토를 되찾기 위해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논리를 따를 것입니까? 네. 이때 그 세금을 보면은 11조를 바치라 했는데요. 11조가 이제 못 내는 거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씩 이렇게 1달러 뭐 이렇게 모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걸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이 정도 두께로 갖고 있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그랬어요. 전 국민이 뭐 1원씩만 내자고. 그러면 1원이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엄청난 큰 돈인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는 내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쭉 거뒀고 안희제를 통해서 이 조선 국내 연통제를 통해서 이렇게 임시정부로 갔어요. 돈들이 갔는데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경주 최부자가 여러 번 걸쳐 돈을 보냈대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와서 최부자를 찾아간가 돈을 가장 많이 내신 분 중에 하나니까 찾아가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그때 보내준 그거를 계산서 이렇게 영수증을 쭉 보여준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그랬더니 최부자가 그 경주 최부자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안희제를 통해서 이걸 보내긴 했지만 저는 반도 안 갔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상해로. 안 갔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춰갔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 그러죠. 사실 안희제 선생은 굉장히 부자기도 했지만 자기 돈 다 털었잖아요. 결국 다 털었는데 그렇게 걷는 돈을 자기는 하나도 안 쓰고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국내 활동비는 다 자기 돈으로 한 거죠. 자기 돈으로 하다가 결국 이제 거덜이 났지만 하여간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국토가 없고 국민이 없다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임시아까 헌장 4차 개정인가 그때 보면요. 그전에는 2천만 대한민족이라 그랬어요. 국민을. 그런데 그때부터는 바꿔요. 뭐냐? 국민을 독립운동에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독립운동에 반대하거나 친일파들은 국민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 국토, 주권은 결국 우리가 생각에 따라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예, 너무 늦었네요. 네, CD. 전현신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름도 없었는데 어떻게 독립기념일이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1919년 3월 1일에는 독립선언서만 발표했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없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독립기념일이 될 수 있느냐고 똑똑한 것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 이름을 갖고 태어나는지요? 대부분 태어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올립니다. 그렇다고 생일을 이름 지은 날이나 호적에 올린 날 하지는 않지요. 처음에 나 태어났다고 이 세상을 향해 소리친 날이 생일이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처음 태어났다고 소리칠 때는 나라 이름도 국민도 땅도 없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날이 1392년 7월 17일입니다. 그때는 이성계가 고려 황제로 등급한 날이지요. 조선이라는 이름도 2년 뒤에야 붙입니다. 그래도 조선을 처음 세운 날은 1392년 7월 17일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독립혁명일은 1776년 7월 4일입니다.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날은 미국이라는 이름도 없고 헌법도 없고 국토도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선언하는 순간 국민이 생겼고 주권이 생겼고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영국과 7년 동안 전쟁을 한 뒤에야 국토를 만들었고 그 뒤에야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정하고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도 독립기념일은 처음 선언한 1776년 7월 4일입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중화민국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독립기념일에 형식적인 정부와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있었습니까? 먼저 정신적인 주권과 국민이 있고 임시정부를 세워서 적과 싸워서 국토를 만들어 이어나가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실패하면 반란군으로 남거나 역사에도 남지 않는 일회성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지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그 시온과 법통을 찾는 것이지요. 세계 어떤 큰 강도 시온 발원지는 작은 샘물이고 도랑물입니다. 흐르다 말라 없어졌다 몇십 리 가서 다시 태어나면서 여기저기 계곡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며 바다로 갑니다. 한강도 태백산 검룡수가 발원지입니다. 그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계곡물을 만나면서 한강이 되어 도도하게 흐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19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역사의 시원, 대한민국이라는 큰 강물의 발원지인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읽어 가시죠. 그다음. 네, 다음 한민수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저기 동명이인이신 이미영 선생님 들어오셨죠? 이미영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13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3.1 독립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3.1 만세운동은 실패한 것이라고. 그러나 1919년 3월 1일 독립혁명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동학혁명을 뿌리로 삼고 3.1 독립선언으로 시작한 3.1 독립혁명은 4.19 혁명, 11.6을 이끌어낸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6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프랑스 시민혁명이 200년이 지났어야 그 뜻을 달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도 살펴보면 아직도 프랑스 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독립혁명은 이제 시작한 지 100여 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히 민주공화국을 완성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 3.1 독립혁명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남녀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교가 하나로 단결하는 나라, 국민이 주인 되어 국민이 함께 운영하는 민주공화국, 민족 평등, 국가 평등, 인류 평등의 대의에 기여하고 인류 평화를 이루어 널리 인간 세상이 이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신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이상 실패한 것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손바닥 헌법책 앞에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중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실은 까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민족의 꿈입니다. 독립혁명에 나섰던 선열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는 우리 후손들이 꾸어야 할 꿈입니다. 네. 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사님 14번. 예, 14번 홍정희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홍정희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연호를 기억하고 생일 잔치를 합시다. 3.1절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를 알게 된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는 2017년 대한민국 99년부터 독립선언을 축하하는 생일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독립선언서 뜻과 헌법 정신을 되새겨 보자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나는 주권자로서 헌법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첫걸음이 손바닥 헌법책 읽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요? 이주영 현북스 2019에 모두 써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갔네요. 그죠? 생각지보다 제가 그만 너무 설명을 많이 했어요, 앞에서. 예,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혹시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참여하신 분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던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정민 선생님이 이제 사회 이끌어주세요.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확진되셔서 편찮으신데도 불구하시고 강의를 해주신 이주영 이사님께, 그리고 어린이 문화연대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세요. 박수 한번, 음소거를 풀고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음소거 푸셨으니까 공유를 네, 꼭 정말 쭉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궁금하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굉장히 소감,
같은 것들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이주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당사 이걸 한번, 그리고 특히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당의 역사를 한번 쭉 되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방후 정당사 거의 300 몇 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방후에만 정당이. 해방후에. 예, 아주 많죠. 지금 말씀해 달라고요? 너무 많은데. 지금은 좀 선생님 네. 그걸 하면 너무 다른 분들이 질문 못 지금 하시니까. 말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한 꼭지로 해서 다음 강의에 좀. 네. 네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이주영 이사님의 정당사 이야기를 이주영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금방은 좀 어렵고 조금 더 자료 정리를 해야죠. 그거 하려면.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선생님도 중에 궁금하시거나 아니 이거는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다 라고 하시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도둑이 떼강도가 들어와서 내가 잠시 피해 있었는데 그건 집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예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이 핵을 쏘지 않았으면 독립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독립은 강대국 때문에 독립이 된 듯한 주변 분들, 지인분들의 이야기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이미 독립을 했고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수업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한숙 쌤 질문이 있었습니다. 권한숙 쌤 손들었거든요. 예. 권한숙 쌤 음소거 풀고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요. 강정미 이사님 말씀 끝나시면 해도 되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주영 선생님 강의를 듣고 약간 지금 현실 정치랑 좀 약간 오버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부분이, 형식적 대안은 망했지만 정신적 대안은 독립운동가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게 지금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내가 원하지 않든 좀 그런 대통령이 돼서 제가 되게 상심에 빠져 있었는데, 좀 그래도 좋은 국민들이 강단 있게 심지를 굽히지 않고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처럼 바르게 정치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을 좀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강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주제해 주셨지만 이런 느낌의 나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해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상해 선생님들은 특히 근현대사 역사, 임시정부에 대한 것들을 특히 더 많이 공부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선생님들 중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문자 남겼네요. 예. 네, 아까 정당사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상해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워낙 강의가 좋아서 말씀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도 됐는데 강정민 선생님, 예, 마무리하시고 네네. 광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전에 저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명단에
전화번호가 개인정보가 노출됐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좀 삭제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출결 체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출석 체크해서 올라가는데, 저희가 온라인 강의도 또 올라가잖아요. 혹시 출석을 못 하셨는데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온라인 강의 들으신 걸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권자 헌법교육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학성장하자고 하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단톡방이 따로 이렇게 꾸려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언제든지 좋은 제안이나 또 저희 헌법교육하고 관련된 좋은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 헌법 주석서에 대한 뭐 강의라기보다 저도 그 굉장히 두꺼운 책, 그 주석서 4권을 지금 받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사실 그거를 펼쳐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헌법 주석서에 있는 주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끝내주세요. 잠깐만요. 광주광역시의 유영숙입니다. 네. 근데 전번에 말씀하실 때 이 시간에 비헌법적인 사례를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게 전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러시는지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요. 네네, 선생님. 네네. 오늘 저희가 원래 이 강의, 이주영 선생님, 이주영 강사님 강의가, 사실은 반을 끊어서 1회 하고 반을 그 다음에 할까 했는데, 그게 또 연결되지 않으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못 했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좀 나누면 좋을까요? 반헌법적인 사례에 대해서 나눔을 저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나누지 못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혹시 준비해 오신 거 있으면 잠깐 짧게라도 좀 나눔을 하고 뭐 다음 강의 시간에는 또 그 강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 반헌법적 사례를 계속해서 한 분씩만이라도 이렇게 강의 끝나고 좀 나누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선생님 오늘 좀 혹시 준비되어 근데 있으시면. 저는 네. 뭐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 그 네네. 장애인들이 장애인 네네. 이동권 보장한다고 계속 22일에도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애인들의 그런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장애인 하면 우리가 굉장히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또 사회 통합, 그렇게 이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나 앞으로 보면 그런 게 요원한 것 같고요.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라 하면 그 사람들을 평등하게 처우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사람은 동등하게 그렇게 평등을 하고 동등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면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등은 어떤 그 외관상의 동등이 아닌 본질의 동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행복 추구할 수 있는 장애인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어떠한 대책을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수위 측에도 이런 사항을 연락했지만 그렇게 뭐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또 계속해서 지금 24일부터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시위를 한다고 하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은 그냥 헌법의 문구만이 아니고 그 반헌법적으로 저희가 행복추구권이라던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이 반헌법적 사례에 대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좀 이런 의견을 가지신 선생님은 수업 말미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해가면 저희가 훨씬 더 왜 주권자들이 헌법을 알아야 되며 헌법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상에서 연계되는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선생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평등 문제라던가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되는 행복추구권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하시지만 저희 그 주권자 헌법 단톡방에 의견들을 좀 나눔해 주시면 우리들 모두가 함께 좀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영수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유영수님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리 광고를 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늘어지는 바람에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강의를 9시에 가능하면 끝내고 토론하고 현실 문제, 적응 문제 이런 문제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재훈 쌤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 이렇게 그 강의방이 있습니다. 그 강의방에 여러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거든요.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올려놨는데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몇 분이. 근데 그 자료들을 그날 시간이 모자라서 좀 보충해야 될 거라든지 질문 시간에 놓치고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그 헌법 강의방에 있으니까 꼭 한 번씩 강의 끝나시거나 다음 날에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강의안도 거기 올려놓거든요. 참고하시고 또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은 그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댓글을 달아가지고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강의방에 예, 강의방 참고하시는 그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네. 시간이 늦었는데 네네네. 다음 시간 여기 항상 이빈파 선생님 손 들으셨습니다. 예. 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그 헌법책을 제본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계속 제본을 할 건데 헌법책을 여러 번 보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예. 제본에 이 풀제본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중철 제본을 하시든가 아니면 양장 제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놓친 네. 부분 감사합니다. 예. 이빈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해방하고 베이징 선생님 마찬가지신데요. 지금 홍은주 스님이나 이명필 지부장님께서 저희 단톡방으로 초대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상해 선생님들은 전화번호 이렇게 연동이나 카톡 연동이 저희는 어려워서 초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필 지부장님, 홍은주 지부장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고경희 선생님은 지금 들어오셨더라고요. 단톡방에 초대해 주시면 저희 광고라던가 자료라던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으셔서요. 빨리 좀 마치도록 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저희는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평안하고 이웃과 나눔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주 씨, 예. 이현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뒤에 끊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시고 모두 나가시고 건강 인사는 잘 더 챙기시고 나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네, 오늘 수고하세요. 유영숙 선생님 다 안녕히 못하신 가세요. 이야기는 다음 평등 시간이나 자유 시간이 이 헌법 강의 시간에 그게 보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예,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토론 배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영 선생님 빨리 되세요. 교차하세요. 네, 이주영 고맙습니다. 쌤은 빨리 건강 빨리 회복하세요. 얼른 이제 교차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회 사과를 오라가면 육회.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죠? 전부 상해 선생님들이야, 주로. 네. 아니요, 저희 선생님들도 출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대시면서 자기 소속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기억에 남으니까. 박경성 선생님은 지금 9시도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요. 저희 여기는 지금 10시가 다 돼갑니다. 예, 그렇죠. 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상해 선생님만 1시간 더 할까요? 아니, 자기 소개할 때, 이름 소개할 때 자기가 어디 소속을 잠깐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명필 선생님 참 큰일 하십니다. 우리 상해가 진짜 상해 본부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지. 상해 임시정부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저희 이사 가죠, 상하이로. 근데 5년만 오십시오. 지금 상해 간다는 약속도 못 지켰고, 또 시흥 시장님 우리 강의 지난번에 하시면서 한번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못 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시흥은 4월 달에 한번 저기 좀 해보겠고요. 우리 주권자 헌법 활동하시는 지금 참여자 선생님들하고 함께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선아 선생님 상하이 수학여행 가자고 하시네요.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은혜 선생님도 상해세요? 네, 저는 중국 천진입니다. 이은혜 선생님 천진이세요? 천진에 가만히 있어봐요. 이은혜 선생님 한 몇 마디만 이야기 좀 나눕시다. 지금 그 북경에 계시는 분도 들어오시고 천진이세요? 네, 저는 중국 천진입니다. 북경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명필 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상해 지부에 오시는 분이 북경에 계시는 분이 한 분 오시고 천진에 계시는 이은혜 쌤 오시고 예. 그 밖에 또 다른 곳에서 오신 분 또 있나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우리 북경의 홍성림 선생님 통해서 또 북경에서도 좀 더 많은 선생님이 참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도 지상해처럼 이렇게 인구가 좀 많이 산다 그러던데 지난번에 그렇게 되면 북경 지부도 하나 만드시면 좋겠고 천진 지부도 하나 만들면 더 좋겠어요. 이은혜 선생님 기대가 큽니다. 예, 그렇게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은 이명필 지부장님이 이제 다 총괄하시면 되고요. 윤태규 선생님 얼굴 보여주세요. 윤태규 쌤 얼굴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네, 들어오셨는데 얼굴 보여주셨어요. 잘 안 보여주셔. 아까 보여주셨대요.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못 봤나 봐요. 네, 저는 많이 봤어요. 예. 상해는 초저녁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10시 되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간이 예. 그래요. 편한 밤 되십시오. 예. 지금 저희가 상해는 라면이라도 보내드려야 될 텐데. 아이고, 걱정입니다. 대표로 이명필 선생님한테 우리 감사패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죠? 보냈는데 아마 그것도 좀 늦게 갔나 봅니다. 감사패 받으시면 이렇게 인증샷 하나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안내해 주시고요. 예. 네네. 그래요. 예, 선생님, 이미영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힘드시던데 우리가 위로도 못 해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건강하셔야 해요. 요양원 가시면 안 돼요. 요양원에서 감염이 됐어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강의 듣는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강영미 선생님이 테이블 끊더니만 두 번째는 오늘 강의하신 선생님들도 또 강의하신 이주영 선생님도 또 두 번째로 다른 분들은 바톤 이어받지 마십시오. 그냥 강의 편하게 강의 들으러 오시고요.
예. 윤태기 선생님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예, 오셨네. 아까 들어오셨는데 아까 보이시더만. 제가 끊었고 예. 잠깐 제가 내 방에 가서 할 일 좀 하고 이래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 강의 끝까지 들을 때까지 끝까지 켜놓고 들었어요. 아, 네. 예, 예. 제가 얼굴 뵙고 싶어서 여쭤 호출했습니다. 선생님 뵙고 싶어서. 지금 그 대한민국은 저희 그 민주시민들이 뭐 좀 암흑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상해 박종성 선생님께서 이명표 지부장님네 방이 많으시다고 망명을 하고 하시는데요. 정말 저기 주변 친구들은 이민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괴롭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십시오. 쉬십시오. 편한 네.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미영 예. 선생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예. 이미영 선생님 독려해 주세요. 예, 네, 헌법 알겠습니다. 강의방에 자주 오십시오. 우리 헌법 강의방에 여러 가지 자료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예. 네,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이제 주무세요.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네.